음. 안녕하세요. 보험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로운 TV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보도된 도시 일용 근로자의 적정 월 근로일수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었다는 신문 기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며 해당 대법원 판결은 우리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월 근로일수 분쟁은 보험회사가 2019년 대법원 판결 가동연한 65세로 연장된 대법원 판결 이후에 끈질기고 집요하게 손해배상 소송 시에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월 근로일수의 의미를 짚어보고 왜 월 근로일수 분쟁이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까지 가게 되었는지 한번 파악해 보고요. 현대사회에서 근로자의 인정 월 근로일수의 적정성에 대하여 새로운 손해사정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판단하여야 할 방향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즉 월 근로일수, 이것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 치료 후에 장애를 입게 되거나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수입, 즉 사고로 잃게 된 수입을 계산 시에 그 인정기준은 법원에서 인정기준은 원칙적으로 교통사고 전에 피해자가 벌던 소득, 월소득 기준으로 교통사고 후에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계산하여 교통사고로 인해 손해보게 된 일실 수입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금 신고를 한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는 세금 신고 기준, 실제 소득 기준으로 계산하여 일실 수입을 인정받으면 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 신고하지 않은 급여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또는 일용 일당 근로자는 일실 수입 인정받을 기준이 없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신고한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러할 때 피해자가 내가 얼마 벌었는데 말로 하는 것은 법원에서 수용되지 않는다 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통계소득 기준으로 계산받게 된다 하겠는데요. 이 소득 통계소득 인정 기준은 첫 번째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보고서상에 직종별 월소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하는 시중노임단가 직종별 여기서는 127개를 분류를 해놨는데요. 직종별 월소득액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행한 시중노임 단가를 샘플로 한번 봐보면은 보통인부라 하면은 소위 도시 일용이라고도 하고요. 공사 현장에서는 일명 잡부라 하기도 합니다. 이 보통인부의 일일 단가, 일당은 157,068원 인정된다 하겠고요. 그리고 작업 반장, 공사 현장에서는 일명 십장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작업 반장의 일당은
19만 7,546원 인정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이고 작업의 위험도가 높을수록 일당이 상승하는데요. 비계공은 27만 8,151원 일당 인정되어 있다 하겠고요. 그리고 고압 케이블 전공은 일당 35만 3,395원까지 인정되는데요. 전문적이고 고도의 위험 직종이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도시 일용 근로자 보통 인부의 최근 3년 월 평균 인정소득 추이를 한번 봐보면은요, 월 근로일수 22일 기준인데요, 2020년도 상반기에 약 304만원 인정되었던 것이 그 이후에 물가 인상 감안하여 2023년도 상반기에 월 인정 소득은 345만원 통계소득으로 작성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월 근로일수 22일의 근거는 우리가 월 평균 일수를 30일로 보았을 때, 물론 뭐 2월 달에는 28일도 있고요, 뭐 31일도 있기도 하지요. 월 평균 30일로 보았을 때 한 달에 4주가 있다고 본다면은 한 주에 토요일, 일요일 쉰다라고 봤을 때 4주라고 본다면은 토요일, 일요일 8일을 빼고 나면은 월 평균 근로일수는 30일에서 8일을 뺀 22일이라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고압 케이블 전공 등 이 위험 직종은 뭐 17일 정도 인정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고압 케이블 전공의 경우는 위험하니까 너무 자주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직종은 아니라 하겠기 때문인데요. 한편 그래도 고압 케이블 전공은 일당 35만 원을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17일 근무한다 하더라도 월 인정소득은 600만 원 수준이 된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는 직종인 보통 인부, 일명 이 잡부는 한 달에 25일도 근무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사실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또는 너무 춥거나 또는 공사 작업이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지, 이 잡부인 보통 인부는 일자리 있으면 일하지요. 다음으로는 최근에 월 근로일수 분쟁의 배경과 그 내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배경은 국내 산업 현장이 자동화, 기계화되어서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노동이 효율화되면서 고령에도 육체 노동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통계청 2021년도 생명표에 의하면은 여자 기대 여명이 86세로 잡혀 있고요. 남자 기대 여명은 80세로 이미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가 열렸다라는 부분입니다. 한편 법정 정년은 55세에서 60세로 연장이 되었고요. 가동연한, 즉 일을 하여 경제적 수입을 벌 수 있는 나이 상한은 2019년도 2월 21일 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그 가동연한이 이전에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된 대법원 판결 이래로 이 가동연한은 65세로 연장되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일실수입 계산 기간이 5년 연장되는 부분으로 지급보험금 규모가 상승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 2019년 2월 22일 대법원 판결 이후에 모든 보험회사는 모든 손해배상 소송 사건에서
담합한 것처럼 일제히 똑같은 논리로 이제 아래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논리로 월 근로일수를 18일에서 19일로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 현행 22일 인정일수를 18일에서 19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1심에서 2심에서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회사 주장 논리와 그 현실을 한번 짚어보면요. 보험회사는 월 근로일수를 22일에서 18일 또는 19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한번 봐보면은 주 5일제가 시행되고 공휴일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월 근로일수를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기준법 제50조에 의하면은 주 40시간 근무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월 근로일수를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시대는 워라밸을 갖다가 실현하는 시대라고 주장하면서 월 근로일수를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 근로일수 22일을 인정하면은 과다 배상된다고 주장하면서 월 근로일수를 18일 또는 19일로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 5일 시행 또는 공휴일이 증가하여서 월 근로일수를 하향 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달에는 평균 32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4주 토요일, 일요일 쉰다라고 보고요. 8일을 빼면은 월 근무일수는 월 평균 22일 계산되는 것이 현행 인정되고 있는 월 근로일수 22일 인정과 크게 틀리지 않다는 것이 새로운 손해사정사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주 40시간 근무,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 근무를 언급하면서 월 근로일수를 하향 조정해야 된다는 그 주장을 갖다가 한번 짚어보면은요. 주 40시간 근무한다면은 1년에 52주니까요. 40시간 곱하기 52주 하면은 연간 2080시간 계산이 되어집니다. 연간 2080시간을 12개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173.3시간 계산이 되어지고요.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한다는 것으로 해서 환산하면은 173.3시간을 8시간으로 나누면은 한 달에 20월 근무일수가 한 달에 월 근무일수가 21.67일로 계산된다 하겠습니다. 이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월 근무일수, 인정 월 근무일수 22일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새로운 손해사정사의 판단입니다. 오히려 현장에 있는 사업주는 40시간이 아니라 주 52시간도 작다라고 아우성입니다. 사업주들은 주 52시간 기준으로 월 평균 근로일수를 환산해서 계산해보면 월 근로일수는 28일에 상당한다 하겠습니다. 한편 이 윤석열 현 정부는 주 69시간을 검토한 바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공사 작업 현장 일용 근로자의 경우 위험 직종인 고압 케이블 전공 같은 경우는 월 근로일수가 17일이나 18일 하향 조정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일을 너무 자주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위험도가 낮은 직종인 보통 인구, 소위 도시 일용, 즉 잡부는 월 25일 근무 가능하다 하겠고요. 실제로 또 25일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워라밸 실현 부분인데요. 워라밸이라는 것은 월 소득이
고정되고 일정된 상태에서 월 근무 일수가 줄어들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월 근무 일수 줄어들고 일당이 고정된 상태에서 해당 근로자는 월 소득이 줄어든다 하겠습니다. 줄어든 월 소득으로는 워라밸 실현은 불가능하다 하겠고요. 오히려 경제적 고통을 갖게 된다 하겠습니다. 예컨대 도시 일용의 경우 월 근로 일수를 18일로 하향 조정하고 일당은 15만 7천 원으로 고정시켜 놓는다면 인정 월 소득은 283만 원이 될 텐데요. 345만 원에서 무려 62만 원 삭감된 채 월 소득을 계산받게 된다 하겠는데요. 부당하죠. 심히 부당하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과다배상 문제입니다. 월 근무일수 22일 기준, 도시 일용 일당 기준으로 월 인정소득은 아까 전에도 짚어봤던 것처럼 22일 곱하기 15만 7천 원 하면은 현재 월 인정소득은 345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이 월급으로 해당 근로자는 가족 부양, 생계비 해결, 세금, 공과금, 그리고 보험료 해결, 그리고 어업이, 그리고 대출금 이자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과다배상이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습니다. 오히려 월 근무일수 18일로 하향 조정하여 깎인 월소득 283만 원으로 상기 비용들을 감당하라고요? 날강도 심보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대법원은 월 근로 일수 논쟁을 22일로 대못 박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아니라면 월 가동 일수를 18일로 하향 조정한다면은 도시 일용 보통 인부의 일당을 19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됩니다. 인정 월 소득을 18일로 하고요. 인정 월 근로 일수를 18일로 하고 일당을 19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은 월 소득은 인정 월 소득은 345만 원으로 같은 수준이 되면서 월 근무 일수만 줄어들기 때문에 워라밸도 실현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며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